세상에서 투자 대비 효용이 가장 높은 취미,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마 열의 9은 러닝, 즉 달리기를 꼽으실 겁니다. 음악 고가의 장비라는 진입 장벽도 없고 비싼 수강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운동화끈만 단단히 묶고 문 밖을 나서면 세상 모든 길이 나의 자산이 되니까요.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돌아오는 기록 단축의 성취감, 그리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만 몰입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이 러닝이라는 재화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러닝 시장은 기형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변질되고 있습니다. 자본 없이는 접근조차 힘든 귀족 스포츠,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한 쇼윈도 취미가 되어가고 있다는 자주 섞인 비판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가볍게 시작하려 해도 대회 한 번, 참가하려면 수십만 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공공재인 공원은 떼지어 달리는 러닝 크루들에게 점령당해 음악, 일반 시민들이 눈치를 보며 피해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오늘 일상 경제학에서는 대한민국을 강타한 러닝 열풍의 이면에 숨겨진 기형적으로 왜곡된 러닝 시장의 실태를 경제적 관점에서 아주 적나라하고 음악 깊이 있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분석할 대목은 러너들의 지갑을 약탈하는 비이성적인 참가비와 강제 끼워 팔기 상술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마라톤 대회 참가비의 적정선은 5만 원, 아무리 비싸도 1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기념 티셔츠 한 장과 간식, 그리고 도로 통제 비용을 분담하는 실비 수준이었죠. 그런데 2024년과 2025년을 기점으로 시장 가격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JTBC 서울 마라톤의 프리미엄 패키지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10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 서울 마라톤의 골드 패키지 역시 40만 원에 육박합니다. 도대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했기에 참가비가 이렇게 폭등했을까요? 핵심은 주최 측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 끼워 팔기입니다. 순수하게 달리기만 하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는 폭발하는데 서울 도심을 달릴 수 있는 공급 쿼터는 제한적입니다. 이 병목 현상을 악용해 참가권에 30만 원 상당의 러닝화나 티셔츠, 선글라스, 시계 같은 고가 장비를 강제로 떠넘기는 겁니다. 러너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호구 패키지라 부르며 분노합니다. 이미 신발이 있다, 시계는 필요 없다고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걸 사지 않으면 뛸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전형적인 배짱 영업, 즉 공급자 우위의 시장인 거죠. 접수 버튼을 누르자마자 매진되는 피 튀기는 티켓팅 전쟁 속에서 러너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불공정 거래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은 철저히 무시된 채 음악 주최 측과 스폰서 기업의 악성 재고를 처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외 메이저 대회도 비싸지 않느냐? 음악? 보스턴이나 도쿄 같은 프리미엄 시장은 더 비쌀 텐데. 그래서 제가 직접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음악, 세계 6대 마라톤이라 불리는 2025년 보스턴 마라톤의 해외 참가자 비용은 $250, 한화 약 35만 원 선입니다. 도쿄 마라톤도 $230로 약 32만 원 수준이고요. 런던 마라톤은 추첨에 당첨될 경우 146파운드, 약 26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금액만 놓고 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해외의 비용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회 운영 시스템과 참가 자격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념품이나 장비 구매가 철저하게 선택사항이라는 점입니다. 해외 마라톤은 대회 며칠 전부터 엑스포라는 거대한 축제 공간을 엽니다. 여기서 참가자들은 각 스포츠 브랜드의 한정판 신발이나 의류를 자유롭게 구경하고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만 지갑을 엽니다. 한국처럼 참가권을 볼모로 잡고 물건을 강매하는 인질극은 벌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보스턴이나 런던은 전 세계 러너들이 평생 한번 뛰는 게 소원인 꿈의 무대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와 완벽한 통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응원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죠. 음악. 그런데 그 정도의 권위도, 운영 노하우도 없는 국내 대회들이 가격표만 월드클래스를 흉내내고 있으니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이런 기형적 현상의 근본 원인은 극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러닝 인구는 약 1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코로나 이후 혼자서도 가능한 효율적인 운동으로 각광받으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올해 등록된 마라톤 대회만 4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대형 대회의 공급은 한정적입니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미친 듯이 몰리니 공급자인 스포츠 브랜드와 언론사들이 이 기회를 틈타 한탕주의식으로 가격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가격만이 아닙니다. 대회의 질적 저하, 즉 상품의 결함도 심각합니다. 최근 전주에서 열린 한 마라톤 대회를 보십시오. 참가비는 다 챙겨놓고 코스 거리가 규정보다 짧거나 길고 대회 직전에 코스를 무단 변경하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안전 문제입니다. 수천 명이 달리는데 도로 통제는 엉망이고 안전 요원도 턱없이 부족해서 참가자들이 차량과 뒤엉키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계약 불이행 상황에서 환불 요구가 빗발쳤지만 주최 측은 규정상 환불 불가라는 약관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죠.
러닝붐에 편승해 돈은 벌고 싶지만 대회를 치를 능력도 책임감도 없는 무자격 주최사들이 난립하며 시장물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뇌관은 바로 러닝크루 문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입니다. 러닝이 2030 MZ세대의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달리기는 이제 단순한 운동을 넘어 나를 브랜딩하는 과시의 장이자 일종의 사교 플랫폼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물론 고독한 레이스보다는 함께 땀 흘리며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는 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집단이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공재인 산책로나 공원을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독점하려 드는 행태가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한강공원이나 반포 종합운동장 같은 핫플레이스에 가보신 분들은 이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형광색 유니폼으로 무장한 수십 명의 인파가 대열을 이루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클럽 음악을 쩌렁쩌렁 울리며 트랙을 점령합니다. 좁은 보행로를 가로막고는 비키세요, 지나갑니다 라며 고성을 지르는데 이건 양해가 아니라 거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SNS에 올릴 인증샷을 남기겠다며 통행로 한복판을 차단하고 단체 촬영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무개념 러너들을 가리켜 고라니처럼 튀어나와 민폐를 끼친다는 뜻의 럴란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기피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오죽하면 서초구와 송파구 등 주요 지자체들이 나서서 5인 이상 동반 달리기 제한 같은 사실상 쿼터제에 가까운 규제 현수막까지 내걸었겠습니까? 건강한 생활 채우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전락한 현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혼탁한 상황에 기름을 붓는 보여주기식 소비와 장비의 계급화입니다. 음악 소위 러닝화 계급도라는 우스꽝스러운 서열 문화를 들어보셨습니까? 착용한 브랜드가 곧 그 사람의 급을 결정짓는다는 지극히 속물적인 기준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10만원대 입문용 신발은 아예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탄소섬유 플레이트가 내장되어 반발력을 극대화한다는 30만원대 하이엔드 레이싱화를 신어야만 비로소 진짜 러너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죠. 여기에 20만원짜리 오클리 고글, 3만원대 고기능성 양말, 100만원을 호가하는 가미너치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위 풀파츠를 장착하려면 수백만원의 지출이 우습게 발생합니다. 인기 있는 한정판 모델은 발매 즉시 리셀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정가의 2배, 3배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됩니다. 가성비 운동이라는 말은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형적인 파노플리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정 명품을 소비함으로써 그 브랜드가 상징하는 상류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환상을 느끼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음악, 나는 단순히 땀 흘리는 사람이 아니야. 30만원짜리 장비를 갖추고 비싼 패키지를 구매해서 달리는 프리미엄 클래스야 라는 차별화 욕망이 이 시장을 비이성적으로 과열시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소비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등급 나누기 마케팅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죠.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음악 100만원짜리 대회 패키지를 결제한다고 해서 기록이 10분씩 단축됩니까? 30만원짜리 카보나를 신는다고 무릎 통증이 사라질까요? 전문 엘리트 선수도 아닌 킬로미터당 5, 6분 페이스로 달리는 동호인이 장비 스펙에만 목숨을 거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자원 배분일까요? 오히려 근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초보자가 고탄성 카보나를 신을 경우 부상 위험만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본질은 증발하고 화려한 껍데기만 남은 셈입니다. 결국 이 거품은 경제 사이클이 그러하듯 언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음악 테니스 붐이 그랬고 골프 붐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때 골프장이 미어터지고 골프웨어가 불티나게 팔려나갔지만 음악 거품이 꺼지자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감가상각이 심하게 된 골프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러닝 시장의 미래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유행에 휩쓸려 충동 구매했던 고가 장비들이 당근마켓 매물로 쏟아져 나올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 조정기가 오기 전까지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참가비를 감당해야 하는 진성 러너들, 공원에서 위화감과 위협을 느끼는 시민들, 그리고 과시 경쟁 속에서 지갑이 얇아지는 청년들까지. 지금 절실히 필요한 건 시장의 자정작용입니다. 음악 주최 측은 기념품 끼워 팔기 같은 꼼수 대신 투명한 가격 책정과 안전한 운영이라는 기본에 집중해야 합니다. 러너를 단순히 걸어다니는 지갑으로만 취급한다면 그 시장 생태계는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러너들 역시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보다는 달리기라는 행위가 주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트랙 위에서는 30만원짜리 신발을 신은 사람이나 3만원짜리 재래시장표 운동화를 신은 사람이나 똑같이 숨이 차고 똑같이 정직한 땀을 흘립니다. 그 평등함이야말로 러닝이 가진 진짜 매력이자 대체 불가능한 가치였으니까요. 음악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독주하는 크루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공공장소는 사유지가 아닙니다. 소그룹으로 나누어 달리고 보행자의 동선을 존중하는 에티켓을 지킬 때 러닝은 비로소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성숙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힙하니까 길을 비켜라 라는 태도는 힙한 게 아니라 무례한 겁니다. 바야흐로
러닝 인구 1천만 시대. 음악 우리는 상술에 놀아나는 호갱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본질을 향유하는 현명한 러너가 될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시점입니다. 과시와 상술로 얼룩진 트랙 위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속도로 무엇을 위해 달리고 계십니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